네, 다음은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짱 모닝. 자, 월요일에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권혁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지난주 마지막 거래 우리 시장에서 특징 섹터라든지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저번 주에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테이퍼링 이슈가 좀 해소되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주 만에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3주 만에 양봉. 3주? 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5주 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테이퍼링 이슈가 잦아들면서 이 거래량도 적당히 돌아왔고요. 외국인들 현물 매도세도 줄어들면서 동시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가 또 크게 증가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금투사가 유동성 공급자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또 매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금투사의 선물 매도세가 증가되면서 반대로 현물은 금투사의 매수세가 증가되었었던 그런 한 주였었는데요. 네. 결국엔 이런 수급적으로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강한 상승 흐름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도 저번 주와는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해소 측면인데 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시장이 주목하던 PCE 지표가 나왔죠. 맞아요.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왔고 또 역대급으로 나왔어요. 심지어 몇 주 전부터 이게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됐었었는데 중요한 건 시장에 충격이 없었습니다. PC 물가지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년 대비 3.6%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3.2%였는데 상회했네요. 3.2%도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원래 연준에서 2% 넘기면은 그 기준금리 그거랑 올리게 조금 차이 있어요. 다른 그건 건가요? 이제 핵심 물가지수. 네네네. 이건 PC 지수라고 해서 좀 다른데 이거는 이제 예상치가 3.2%도 이것도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3.6%가 나온 거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게 제가 핵심 물가지수랑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핵심 PC 지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지수랑 또 음식료 섹터 음식료 지수 이걸 좀 제외한 핵심 안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3.1%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네요. 예, 전년 대비 3.1% 나오고 예상치가 2.9%였는데 이것도 상회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전월 대비 수치로만 따지자면 지금 네. 거의 30년 만에 최고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충격은 없었고요.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약간 일반적인 공식처럼. 시각일 수 있는데 예. 근데 시장을 봤었을 때 미국 S&P라던가 다우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 전부 강보합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논의는 지금 시작될 수가 있더라도 이게 시행되기까지에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뭔가 여유가 있네요. 시장 참여자들도. 맞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또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좀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올라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1.6 밑으로 또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1.5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당분간 이 미국채 금리가 오를 수 없는 이유라던가 또 테이퍼링 이슈가 단기적으로 해소될 거라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배우활산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모닝에서도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들고 나와서 네, 설명을 맞아요.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 우려로 인한 변동성은 반복이 되겠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최소 3분기까지는 인플레 해소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 시장 특징주들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먼저 남양유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는. 네, 예. 대리점 갑질이나 뭐 불가리스 사태에 있어서 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네. 또 공장 영업 정지도 먹었었다 보니까 좀 벼랑 끝에 몰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어져서 이렇게 매각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네. 매각이 이제 남양유업의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52% 정도였거든요. 거의 다네요. 근데 그 52% 정도가 한행컴퍼니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한행컴퍼니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행컴퍼니가 이제 M&A 분야에 있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예요. 예. 웅진식품이나 뭐 한원시스템 그리고 뭐 SK해운 또 쌍용양회 이런 쪽에 M&A 이력도 있고요. 그렇군요. 남양유업의 이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매각가가 3,100억입니다. 네. 주당 82만 원으로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상한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57만 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한행컴퍼니도 얼마나 이걸 또 많은 분석을 해서 인수를 했겠습니까? 그럼요. 실제 지금 매일료과 비교를 해봐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오늘 갭이 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앞으로의 남양유업에 대한 뭐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뭐 반응에 따라서 이 유업계의 또 판도가 지각 변동이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경쟁사인 메일유업이나 빙거래 또 동원 F&B 같은
기업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 동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경쟁사들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특징주로 은행주들이 강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그러게요. 한은의 이주열 총재가 이제 연내 인플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을 이끌었고요. 네. 앞서서 또 브라질이라던가 터키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까지 첫 테이퍼링을 했죠. 그러면서 JP 모건에서도 한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11월이 유력하다라고 이걸 또 뒷받침을 하면서 이렇게 은행주들 강한 흐름 보였었는데 네. 기업은행이 3.3%, KB금융이 2.9%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겠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한국이 금리를 올려도 뭐 미국이 올리는 것만큼의 강한 변동성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투자자로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예. 부채와 신용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시는 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 최근에 비랑 사태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 급락에 있어서도 이 신용에 대한 캐파를 무시할 수 없었다 보니까 네. 국내 이런 금리 상승 구간에 있어서는 투자자로서 이제 레버리지도 조심을 하셔야겠지만은 기업적으로 투자를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신용과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잘 봐야겠네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금요일 시장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좀 운수장비 업종이었죠. 자동차랑 네, 맞아요. 부품주들이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호재가 또 여러 개 터졌습니다. 먼저 GM에서 차량 반도체 부족으로 이 생산 공장이 중단됐던 게 재가동된다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또 홍남기 재정부 장관도 이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이제 6개월 동안 또 연장을 한다. 그쵸. 그 말이 예,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런 뉴스 몇 가지로 이렇게 현대차랑 기아가 5%씩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뉴스 몇 가지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 2주 전부터 뭐 CPI랑 수출 지표 뭐 나오기 전부터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CPI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된 상품들 제가 그때 설명드리면서 네. 중고차 가격이 엄청 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새 차가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중고차라도 빨리 사자 약간 이런 기억하시네요. 거죠.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비싸졌지만 그래도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맞아요. 강한 수요 회복이 확인되고 있었고 그때 그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언제 해결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6월에 피크아웃 될 거니까 지금 미리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예,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때 또 수출 지표 기사 나오기 전에 제가 모닝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됐고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이 승용차랑 자동차 부품이었다. 맞아요. 예, 그걸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결국 자동차가 오른 건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가 쌓여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기억하시는 분 이제 이 아시겠습니다. 피크가 언제일 거냐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 싸움이 좀 지속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방아쇠가 이제 네. 터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앞서서 그 2주 동안 눌림목이 있었는데 그 2주 동안 눌림목에서 기관이 현대차, 기아, 특히 현대위아 정말 강하게 매수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부터 그리고 올해 이 4월 말까지 기관들이 꾸준하게 거의 지금 다 팔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달 들어오면서 거의 한 2, 3주 만에 그 1월 달에 들고 있었던 물량을 보다 지금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정말 사들이고. 급하게 많이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위아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었던 거고요. 수급에서 답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게 이제 현대위아를 그렇게 추천해드렸던 건데 결국 이런 게 터지면서 현대차가 5.2%, 뭐 기아가 4.8%, 현대위아가 8.4% 상승 마감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권혁 전문가 얘기 들었으면 지금쯤 이 자동차 쪽에서 부품 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뭐 내일 또 뉴욕 증시가 또 쉬기도 하고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뭐랄까요, 좀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오늘장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려면 네. 거시적인 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앞서서 이 테이퍼링 이슈가 해소가 되더라도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또 나오려면은 유동성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온 이유는 이 이유가 역대급으로 풀린 유동성 때문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역대급으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이 거대한 자금들로 인해서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했었던 거고요.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그 시장의 주도 랠리를 대형 성장주들이 이끌었고 이 대형 성장주들의 주도 랠리가 이끌면서 시장에 1월 달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시장에 이 유동성이 회수될 수도 있어라는 심리가 조금 번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장기채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났던 거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결국에는 이런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파생된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 테이퍼링 이슈였던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퍼링 이슈가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더라도 이 근본적 핵심 요소인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면은 시장이 다시 강하게 상승하기 위한 그 동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유동성 모멘텀이 없잖아요. 지금 그쵸. 당장은 없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는 생길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근데 지금 당장은 없어서 유동성에 의한 효과나 코로나에 대한 기저 효과로 올라온 섹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에 의한 효과나 코로나 기저 효과로 올라온 섹터들은 유동성 모멘텀이 꺾이면 같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산업군은 그냥 확실하게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 그러니까 뭐 기저 효과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중 하나로 저번에 통신 3사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랬죠. 예. 그때 이제 아르푸 설명드리면서 구조적 변화 설명도 같이 드렸었어요. 이 5G랑 통신 미디어 쪽은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강연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좀 이쪽 강의는 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쪽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연을 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5G 관련해서 되게 네. 궁금한 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산업군들을 봐야 되냐면 예. 승자 독식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군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승자 독식. 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예요?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작은 치킨집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 뛰고 곡물 가격 다 뛰면서 제가 치킨 재료라든가 뭐 식용유 값도 다 뛰었다라고 예를 그렇겠죠. 든다면은 제가 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켜줘도 마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닭값이 오른다는 그러니까 가격을 치킨 올려야 되는 가격이 거죠. 오른다는 거죠. 네, 치킨 가격 올려서 팔아야 네, 되는데 그쵸. 옆에 둘러보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는 오히려 가격을 낮춰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면 저 같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러나겠죠. 그 그렇죠. 시장을 빠지게 되고 예, 그 예. 캐파를 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먹게 되는데 승자 제가 독식. 치킨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런 승자 독식 구조 체제가 뭐 소매 유통 판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런 가릴 것 없이 모든 영역에 퍼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 현상이 또 가속화되고 있고요. 강자만 살아남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승자 독식 구조 체제로 변하고 있는 산업군들도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앞서서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방금 예. 이 승자 독식 구조 체제로 변하고 있는 산업군들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두 가지 공통 분모에 포함되는 게 이 모빌리티 산업군입니다. 모빌리티 자동차 쪽. 맞습니다. 예. 이 모빌리티 시장이 최근에 특히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나온 내용이 전기차 보조금이 원래 7,500달러였어요. 그것도 예, 예. 연 20만 대 리미트였거든요. 예. 연 20만 대에 한해서 7,500달러를 이제 줬던 건데 그거 넘기면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12,500달러로 증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고요. 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20만 대에 대한 리미트를 없앴어요. 그냥 전기차 점유율 50%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빨리빨리 좀 퍼뜨리겠다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쪽의 시각보다도 좀 더 시각을 좀 더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전기차 점유율 50%를 이쪽 업계에서는 203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한 10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건 그냥 제시만 한 거지 기간적인 제한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적 제한도 없고 대수 제한도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전기차 저는 사란 소리죠. 제가 앞서서 그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모멘텀이 전기차 시장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군요. 또 더 중요한 건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을 네, 해요. 전기차는 뭐. 그래서 독식 구조에 대해서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전기차 산업 그리고 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라는 건 일단 그 자체가 진입 장벽 하나하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차도 만들어 봐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의 네. 발전 방향도 테슬라를 보자면은 뭐 OS나 클라우드, 뭐 OTA나 아키텍처 그리고 이 배터리 내재화와 같은 진입 장벽을 하나하나 공고히 갖추고 있는데 네. 테슬라 바로 다음에 후발주자가 현대기아나 뭐 GM, 폭스바겐 정도예요. 그렇군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2025년을 목표로 이 OTA나 뭐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뭐 디바이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후발주자들은 얼마나 늦겠냐라는 관점을 보셔야 되는 그 거고요. 과제들을 전부 다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뭐 예전에 그 가동률 말씀드리면서 이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런 몇몇의 승자들이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 시장에서 잘게 나누어 먹던 그 파이들을 이제는 네. 크게 나눠 먹는 그렇게 시장으로 되네요. 변화한다라는 부분을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현대차를 사야 되느냐?
현대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더 좋은 거는 부품주 쪽에 옥석이 있다라고 봐요. 그게 먼저 움직여서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 완성차 같은 경우는 네. 그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파일을 나눠 먹겠지만은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로만 보더라도 뭐 네. 테슬라나 뭐 GM, 폭스바겐에 이미 납품을 하고 네.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매출처 다변화 기회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파일을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특히나 이 전기차 부품주 쪽에서도 실제 그 전기차 특화된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뭐 GM,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주들 그쪽으로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군요. 그쪽에서도 또 시각을 좁힐 수 있다면은 미국 전기차 남부 생산 벨트 쪽에서 매출처 다변화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거의 다 나온 싶어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신인데요. 화신이 금요일 날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25% 마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제 회원분들께 이제 2주 전에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아직 이런 거 말고도 좀 안 오는 종목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만 조금 공부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캐냈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처럼 원자재가 오를 때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군을 주는 산업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건 원가 상승 부담을 판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산업군들인데요. 특히나 판가로 전가시키고 이 원가는 다시 사이클이 돌면서 떨어지겠죠. 근데 그 판가를 그때 유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네. 더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료 섹터고요. 음식료 쪽으로는 뭐 라면이라던가 뭐 가공식품 그런 그렇죠. 쪽이라는 네. 간편식 쪽보다는 이제 외식 수요 회복에 따른 이제 뭐 식자재 유통업체라던가 소재식품 쪽, 소재식품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코로나 보셔야 이후를 되는데 또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라면이나 간편식 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워낙 수요가 급증했었다 맞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지금 코로나 회복 국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힘이 좀 덜 받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식자재 유통업이라든가 식품 소재 사업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분기 때에도 이런 추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소재 사업과 함께 당연히 식품 사업부도 같이 영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1분기까지 곡물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품 소재 사업체들은 이제 매출 원가율이 80%를 넘어요. 예. 특히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도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재료 그리고 곡물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으면 이렇게 판가 인상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식품 사업부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다시 떨어졌을 때 판가 인하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는 B2B 사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식품 사업부 같은 경우는 B2C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트에서 가공된 식품들 보면은 이렇게 한번 가격 오르면 다시 가격 낮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판가가 오르면은 그걸로 영업이익이 크게 한번 뛰고 다시 사이클이 돌면서 곡물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 또 한 번의 마진이 벌어진 스프레드 마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히나 지금과 같이 뭐 가격 인상 초기 시점에는 뭐 순수 소재 업체 대비해서 마진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수직 계열 업체 쪽 이쪽으로 좀 보시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종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대상 가져와 봤어요. 대상, 예. 네, 대상은 이제 최근 5월에 흡수합병한 대상 베스트 코어로 인해서 뭐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식자재 유통 또 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보면 YOY 기준으로 9% 정도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 컨센도 상회했습니다. 상회한 거고. 예. 또 대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B2B 사업 영역인 식품 소재업 그리고 B2C 사업 업체, B2C 쪽인 이제 식품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게 또 네. 장점이 되겠고요. 소재 쪽에서 전분당 매출만 5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전분당의 원재료가 옥수수인데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1분기 옥수수 투입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가격 반영되겠네요. 최근 1년간 옥수수 선물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투입 단가 자체는 1분기에 이게 10% 정도만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된 곡물 가격 상승분을 감안한다라면 대상 입장에서는 지금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2, 3분기에는 실질적으로 원재료나 옥수수 투입 단가의 그 상승폭이 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소재 사업부의 마진율이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 인상 초기 시점에는 이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업체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대상이 29,55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시간상 가격 전략을 바로 좀 들어봐야 될것 가격 전략 그럼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9,000원 이하권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27,500원. 예. 21선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27,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그냥 단기적으로는 31,000원 말씀드리겠고요. 31,000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 상품 팔아요? 가격 스프레드 한번 보시면서 예. 상품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업데이트된 내용 보시면서 추세 매매 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팔 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대상가에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